좀 봅시다. 혹시 이거 학교에서 했어? 예준이네 반 했어요? 네. 이거 40번? 40번 했어요? 24년도 40번? 한거 같은데. 자, 쌤, 어? 그 한도 없어요. 40번? 그래? 했어요. 했어? 네. 이거 내용 못 풀었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해서 싫어. 이거 하시는 거. 뭐? 이거 하시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월수금방보다 조금 진도가 느려요. 빨리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용부터 보면은 내가 키워드 먼저 살짝 파악하는 거예요.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가 증가가 빨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종종 데이터 무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그 자료가 지금 우리가 정말 자료가 너무 무한대로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쵸? 자료가 계속 쌓여. 자, 그럼 이게 저장소가 있거든. 여기에 자료가 미친 듯이 쌓이는 거야. 근데 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데이터 무덤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이 데이터 무덤. 자, 그래서 데이터 무덤이라는 건 결국 좋은 말이 아니거든. 데이터 무덤이라는 건 죽은 데이터라는 거야. 죽은 데이터. 자, 이거를 쉬운 예로 보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사진을 막 찍잖아. 그쵸? 그럼 점점 쌓이죠. 그치? 근데 그거 여러분들 돌아가서 뭐 하루 날 잡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잖아. 막 옛날 거 쌓여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무덤이라는 거야. 데이터 무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거를 월수금만의 예로 뭐로 들었느냐? 뭐랄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은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보가. 자, 근데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자료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1부터 100페이지까지 내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1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눌러가면서 찾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 파악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뭐 한다? 직관에 의해서 그냥 의사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 딱 이거라고 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지식인을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딱 고등학교 때인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딱 나왔을 때거든. 그때는 정말 엄청난 그 붐이었어요. 자, 근데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결국 생각을 해봐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주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가 올린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커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계속적 관계대명사에서 네이버에 딱 쳤어요. 그럼 지식인에 눌러가. 그럼 지식인 들어가면은 그 계속적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보가 자료가 엄청 많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태우가 내가 계속적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고 싶어 들어가서 지식인 들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지식인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일일이 다 눌러가면서 확인하면서 어떤 게 진짜 가치 있고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실제 정보, 지식인에도 그렇잖아.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 개인이 쓰다 보니까 편향도 들어있단 말이야. 편향이라는 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말 가치 있고 찐, 정말 최고의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 정보만을 딱 꼽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됨? 자, 빠르게 성장하는 그리고 트리멘더스 엄청난 둘 다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죠.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 자료의 양입니다. 자, 근데 그 자료는 어떤 양이냐면은 콤마를 잠깐 빼볼게요. 여기서 주어는 요놈이 주어겠죠. 얘가 far exceed, 즉 far이라는 게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부사로 훨씬 이 단어가 초과하다, 넘어서다, 능가했대요. 넘어섰대. 뭘 능가했느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능가했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과했대요. 근데 이 인간의 능력이 뭐냐면은 for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한 능력이야. 이해에 대한 능력. 자, 근데 이 이해에 대한 능력이 뭐 없이? 강력한 도구 없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강력한 도구가 없잖아. 강력한 도구가 없이 이해를 위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진짜 그 아이템 장착 없이 그냥 순수 오리지널 인간의 이해 능력 있지. 그거를 얘네들이 뭐 했다? 넘어섰다라는 거야. 넘어섰다. 이해돼? 자, 나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갔다. 강력한 도구 없이 for understanding에 대한 인간의 능력,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예준이 오케이? 뭔데? 인간들이 어떤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능력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겠지.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거든? 근데 챗GPT를 통해서 이 소리였구나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잖아. 아이템빨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순수 인간의 이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순수 이해 능력을 얘네들이 넘어섰다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다? 얘네들이 없으면 이거 우리 인간의 순수 피지컬로는 뭐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거. 못 쫓아간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팝주스 씨. 이거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강력한 도구 없는 상태에서요. 강력한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자료들은 뭐냐면은 1번 컬렉티드 수집이 된 애들이고 두 번째 저장이 된 애들입니다. 어디에? 커다랗고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이 단어가 이제 저장소거든요. 크고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되고 저장된 이만큼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돼. 네이버, 딱 네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이버가 정확한 예인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 자료가 근데 어떤 자료냐면 이렇게 수집된 자료겠죠? 어디서? 커다란 자료 저장소에서. 자, 그리고 얘가 자료죠, 자료. 근데 이거 단수형이 아니라 얘 복수 형태거든. 요놈의 단수 형태가 뭐예요? 얘가 단수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 becomes 안 돼요. 자, 커다란 자료 저장소에 지금 수집된 저 자료들이 become 뭐가 됐냐면은 데이터 무덤이 되어졌대요. 데이터 무덤, 자료 무덤.
자, 자료 무덤이 무슨 말이냐면은 즉 이게 동격인 거야. 동격은 부연 설명. 자료 무덤이 뭐냐면은 자료 저장소야. 이게 이제 보관소라는 뜻이거든요. 보관소. 자료 보관하는 곳이지. 자, 근데 이 자료 보관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주격관계대명사고 수일치 어떤 거냐면은 거의 방문이 되어지지 않는 저장소라는 거야. 우리 hardly는 거의 무엇 않다라는 빈도부사죠. 자체 부정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BPP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방문이 거의 안 되어지는 그런 자료 보관소 같은 거라는 거지. 즉 뭐가? 자료 무덤이라는 게. 무덤이라는 거 사람들이 자주 방문합니까? 아니잖아. 죽어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자료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지도 않는 그냥 죽어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질문. 자, 여러분들 함축적 의미 추론이 한 문제는 꼭 나오잖아. 그쵸? 함축 의미 추론이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내겠습니까? 교과서에서 낼 게 있어요? 의미 추론할 거? 없잖아. 무조건 모의고사에서 나오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거 글을 이해하면서 혹시 이 문장의 함축적 의미 추론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다 말해주시면서 이런 거 좀 염두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종종 만들어지거든. based on. 자, 뭐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 딱 보이는 게 not A but B가 보여요. 자, not A but B가 뭐야? A가 아니라 B 이거거든. 병렬이야, 병렬. 그러니까 지금 based하고 o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A 그리고 but o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B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뭐에 기반해서가 아니냐면은 정보가 풍부한 그 자료에 기반해서가 아니래. 근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 저장된 자료겠죠. 여기 저장소에. 여기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rather 오히려 이런 거는 부사잖아. 부사. 오히려 그러니까 없다고 봐. 그리고 but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뭘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은 그 의사 결정자의 직관에 의해서 된대요. 됐죠?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웬만하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풍부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해. 자동차를. 근데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동차에 대한 아주 풍부한 정보가 있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검토할 거 하면서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건 옵션들을 빼야 되는구나 해서 자동차 이걸로 사야지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 기반을 안 두고 자동차 사는 사람들 몰라, 나는 그냥 느낌상 얘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의사결정자들이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뭐를? 도구가 없는 거야, 도구가. 자, 근데 이 도구가 어떤 도구냐면은 extract가 뭐예요? 뽑아내다죠. 추출하다. 뽑아낼 도구가 없대요. 뭘 뽑아낼 거냐면은 가치 있는 지식을.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은 숨어져 있는 지식이야. 어디에?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에.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그 알맹이 정보만 딱 빼가지고 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지식인지 알 수가 없어. 아까 말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뒤져봐야 돼.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난 이게 좋은 거 같아 하고 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방대한 데이터 안에 숨겨진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낼 도구가 만약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나 여기까지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연이. 괜찮아? 예. 진짜야? 조금이라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걸 질문하시면 돼요. 진서도 오케이? 넘어간다. 그래서 위에 나왔잖아. 이런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니까.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의사결정을 위해서예요. 의사결정. 이거 만약에 주제 문제로 나오는 의사결정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뭘 위해서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는 거야. 의사결정 정말 중요합니다. 자, 노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대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치? 자, 노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노력이 이렇게 있어 왔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하려고 하냐면은 발달시키려고, 개발시키려고 어떤 전문 시스템을 그리고 지식 기반 테크놀로지들을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대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컴마 위치. 자, 지금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잘 봐야 될 게 동사. 이 동사가 지금 복수 동사죠. 자, 계속적 관계대명사에서 동사가 복수 동사다. 이 소리는 뭐다? 선행사가 무조건 앞에 있는 복수 명사다라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적 관계대명사 하면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때가 있죠. 그치? 근데 그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잖아. 단수 취급. 근데 지금 여기 릴라이에 S가 없어. 복수 동사야. 그러면 무조건 짤없이 뭐예요? 앞에 있는 복수 명사지. 누구? 얘네들이 선행사. 그렇기 때문에 얘 원래대로 풀면은 뭐예요? 대의로 가야 되는 거야. 대의.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관계대명사 하면 and it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내용상 선행사들이 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히려 뭘 낸다? 문법상 틀린 거에다가 여기다 s를 붙여냅니다. 왜?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s 붙여내죠. 근데 우리는 내용 알잖아.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얘네들이 선행사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얘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근데 end도 되고 but도 돼요. 여러분들 꼭 end만 되는 거 아니야. 내용상 but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사용자 또는 도메인이 뭐예요? 영역이나 분야죠. 어떤 해당 영역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존을 한대요. 의존을 뭐 하도록 의존하냐면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이거 많이 했다. 우리 매뉴얼이라는 게 명사로 뭐 책자 매뉴얼도 있지만 형용사로 뭐예요? 손으로 직접 하는 또는 수동의잖아. 얘는 뭐야?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야. 수동으로 인풋이 뭐예요? 입력하다잖아. 그치? 즉 목적어 얘가 이거 하도록 의존한대요. 이 기술들이. 아니 우리가 인간이 편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전문 시스템이나 지식 기반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뭐한다? 사용자들이나 전문가들 얘네들이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지. 아니면 이거 목적격보로 안 봐도 되고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다. 투부정사 형용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동으로 입력하는 얘네들한테 의존한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로 가든. 자, 근데 수동으로 뭘 입력하냐면은 지식을 어디다가 입력합니까? 지식 베이스에다가 입력한대. 이게 내가 말한 아까 뭐야? 지식인이라는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요 시스템과 지식 기반 테크놀로지가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그 지식인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야. 알겠죠? 근데 그 네이버라는 지식인 그 포털 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 제공 안 하잖아. 정보는 누가 제공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거기다가 직접 못 써요. 정보를 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이 여기서 요 과정이 뭐예요? 사용자와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식을 수동으로 지가 입력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게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뭐를? 얘를 편향과 오류를. 왜? 일반인들이 쓰니까. 실제로 지식인 들어가면 잘못된 정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편향된 정보 엄청 많습니다. 지들이 쓰니까 인간이 직접 쓰잖아. 그 기술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지가 알아가지고 따다다다고 딱 내놓잖아. 그쵸? 근데 이건 완전히 인간이 지가 찐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은 극도로 코스트리해야 돼. 우리 코스트 이거 부사 아닙니다. 코스트가 명사고 ly 붙어서 얘 형용사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뭐하다? 시간 소비가 많아요. 지가 다 입력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커져가는 게 요거는 자신 없으면 외우세요. 학교에서 PP 형태로 냅니다. ing로 꼭 외워주세요. 점점 어때요? 넓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갭. 누구 사이에서? 얘와 얘 사이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자료와 정보 사이에서의 갭이 뭐냐면은 자료는 엄청 많은데 거기서 쓸만한 정보가 없어. 이해됐죠? 정보는 요만큼인데 자료는 너무나 많아. 알맹이가 너무 작아. 껍데기는 겁나 큰데 그게 바로 이 갭인 거야. 이해되겠죠? 이 갭이 뭐한다? 요 단어가 콜폴이라는 게 요구하다예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은 시스템에틱, 요게 체계적이거든. 되게 체계적인 개발을 조금 요구하는 거야. 어떤 개발이냐면 도구 개발. 근데 이 도구라는 거는 어떤 도구냐면은 어떤 도구? 바꿀 수 있는 거지. 뭐래? 이 자료 무덤. 요 놈을 뭐로 바꿔요? 지식의 골든 너겟으로 바꾸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골든 너겟이 뭐예요? 금광 같은 거거든. 금덩어리. 우리 금 이런 거 있죠. 금 같은 거 보면은 딱 요렇게 여기 생겼잖아.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그쵸? 그거로. 즉 죽어있는 거, 가치 없는 거에서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알아서 따다다닥 찾아줘가지고 이 기계한테 딱 챗GPT 같은 거 그냥 방대한 거 딱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야 여기서 진짜 괜찮은 정보 좀 찾아줄래? 딱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정보야 이런 식으로 딱 뽑아주는 추출해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은 밑에 볼게요. 방대한 정보가 결국은 인간의 이 능력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압도하다. 아까 전에 요 단어의 유의어다. 그치? 압도한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어떤 도구예요?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끔 하는 얻는 정보가 요구되어집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주제에. 알겠죠?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얘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지에. 자, 1번. 어려운 거 없죠? 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나 지금 이거 한번 훑어보고 이거 혹시 구문적으로 이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지금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오케이.